발전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며칠 전 새로 개통한 명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봄비가 그친 화창한 하늘을 보니 기분이 더 설레이는데요. 오늘의 코스는 새로 개통한 명소를 연결한 9km 트레킹 코스인데요. 가벼운 운동화라도 충분한 코스이지만 물과 간식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경강선의 종착역인 여주역입니다. 판교역에서 약 50분 정도 소요되네요. 여주역 바로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요. 이 정류소에 서는 대부분의 버스가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버스 대기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버스는 여주 시내를 거쳐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은 유명한 신륵사 관광단지입니다. 이곳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니 못 보던 건물이 생겼네요. 여주 여행자 센터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모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이크텔도 있다고 하네요. 양해를 구하고 잠시 구경을 했습니다. 1층은 여행자 센터인데요. 아주 깨끗하죠? 특이하게도 1층에 공유 주방이 있는데요. 투숙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입니다. 마치 국립공원의 대피소 같죠? 지하에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간단한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대와 공구가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자들에겐 정말 오아시스 같은 곳이겠네요. 2층부터 4층까지는 객실인데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숙박료는 보통 1인당 25,000원 정도입니다. 이 방은 4인실인데요. 2층 침대가 2개가 있어서 4인 가족이나 가족들끼리 이용하면 딱이겠습니다. 채광도 좋고 방도 제법 넓었습니다. 아주 큰 캐비넷도 인원수대로 있었고요. 방마다 샤워실도 따로 있고 깨끗합니다. 장비가 많은 여행객을 위해 캐비넷은 정말 큼직하네요. 물론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이 방은 온돌방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이네요. 침대 2개가 있는 침대룸도 있는데요.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여행자 숙소답게 세탁실도 있었는데요. 땀에 젖은 자전거복을 세탁과 건조까지 할 수 있으니 아주 좋겠는데요. 저도 국토종주를 할 때 꼭 한번 이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관광단지 중간에 남한간 출렁다리가 새로 개통했습니다. 정식 오픈은 5월 1일이고 4월 11일까지 임시 개통 중입니다. 출렁다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 중입니다. 다리 길이가 무려 515m인데요. 한강에서 유일한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진입로가 아주 웅장한데요. 이렇게 빙글빙글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직 가동하지 않고 있네요. 가까이서 보니 그 규모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현수교답게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주변에 여주 박물관도 있는데요.
이 박물관 1층은 멋진 경치를 가진 카페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밖에 있는 연못이 비쳐서 더욱 멋진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카페와 전시물을 관람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도자기와 세종대왕릉으로 유명한 여주답게 작지만 알찬 전시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륵사도 빼놓을 수 없겠죠? 국내에선 매우 드물게 강가에 위치한 천년고찰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릉을 지키는 원찰이었습니다. 멋진 정자가 있어서 남한강을 보며 풍류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이제 10시가 되어 출렁다리 북단이 열렸습니다. 다리 폭이 무려 2m가 넘다 보니 입구도 정말 컸습니다. 다리 바닥은 철망으로 뚫려 있지만 생각보다 흔들림은 적어서 무섭진 않았습니다. 다리 오른쪽으로는 황포도배를 탈 수 있는 나루가 보이네요. 왼쪽으로는 한참 공원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5월 도자기 축제에 맞춰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리 길이가 길다 보니 강 위로 가는 데까지도 한참 걷는 기분입니다. 이 다리는 특이하게도 보조탑이 4개가 있는데요. 다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2군데의 전망대가 있는데요. 아주 넓어서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보통 출렁다리는 중간에 사진 찍기가 겁나는데 이곳은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위에서 보니 남한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시원한 풍경이죠. 임시 개통이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 다리 중간까지 가니 약간 흔들림이 느껴지는데요. 다른 출렁다리에 비하면 흔들림이 덜한 편이라 아주 안정적입니다. 투명한 유리바닥도 있네요. 다리 한가운데 가장 무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랑 고백을 하라고 하네요. 저 멀리 실륵사가 보입니다. 약 10분 정도 걸려서 출렁다리 남단에 도착하였습니다. 남단 쪽은 구조물이 다르게 생겼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더 예쁜데요. 특이하게 미끄럼틀도 있었는데요. 이걸 타고 내려와도 재밌겠네요. 이제 다리 아래를 지나 왼쪽으로 남한강변길을 따라 트레킹이 이어집니다. 아주 잘 정비된 길이라 걷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다리가 더욱 멋져 보이네요. 이 길은 자전거를 타고도 자주 왔던 곳인데요. 주변에 카페나 식당이 많아서 언제든 편하게 쉬었다 가기 좋습니다. 중간에 오른쪽으로 샛길로 이어집니다. 중간중간 리본과 화살표가 있어서 알기 쉽습니다. 해마친 황포 돛배가 지나가네요. 강변을 따라 걷다가 작은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봄꽃이 정말 활짝 피었네요. 트레킹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언덕 정상에는 여주에서 살았던 공직자와 효녀와 연료를 기리는 비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6.25 전쟁 전적비가 있고 그 위로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영월루입니다. 영월루 2층에서 바라본 남한강의 풍광은 왜 이곳에 정자를 지었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반대편으론 여주 시내도 한눈에 보이네요. 영월로 아래쪽엔 아담한 쉼터가 있는데요.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쉬었다 가기에 딱 좋았습니다. 영월로 아래에는 여주대교가 있는데요. 대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순환 데크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길을 자전거로 지나갔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확실히 자전거보단 걷는 것이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여주대교는 지금 한창 보수공사 중입니다. 예전에는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여주대교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출렁다리가 생겨 다행이네요.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걷는데요. 강이 바로 옆이라 봄에 걷기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왼쪽 위로 여주 시청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강을 따라 계속 쭉 걸어가셔도 되지만 중간에 잠시 들를 만한 곳이 있습니다. 여주시청 골목길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쭉 가시면 되는데요. 바로 여주 한글시장 5일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요. 그만큼 이 주변에서 인기 있는 시장입니다. 5일장의 날짜는 5일 10일인데요. 가능한 5일장 날짜에 맞춰서 오시면 더 좋겠죠? 규모가 상당히 큰 시장인데요. 곳곳에 한글과 관련된 조형물이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린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상상한 동상은 처음 봐서 재밌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세종시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인심 좋게 계란 프라이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든든하게 식사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강변길로 돌아왔습니다. 여주 팔경 비석이 있네요. 때이른 모터보트와 수상스키를 즐기는 분들이 계시네요. 강변을 따라 걷는데 참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특이하게 나무에 암수 구분을 해놓았네요. 꽃이 활짝 핀 강변을 따라 쭉 따라가시다 보면 하리보도교라는 작은 다리와 만납니다. 이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빨간색 자전거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곳곳에 리본도 계속 보이네요. 바닥에 등산로 표시가 있는데요. 빨간 포장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다리는 세종대교입니다. 세종대교를 지나가시면 왼쪽으로 세종 산림욕장 표시가 나옵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림욕장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세종 산림욕장은 크진 않지만 피톤치드를 느끼며 걷기에 딱 좋으실 겁니다. 로프 상태를 보니 정비한 지 얼마 안 된 새 것이네요. 계단을 조금 오르면 곧 정상입니다. 정상에는 아담한 팔각정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니 저 멀리 출렁다리까지 잘 보이네요. 이제 전망대에서 효종대왕릉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산길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스는 강변길과 산길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숲속 헬스장을 지나 길이 이어집니다. 자전거 길을 따라 계속 가시면 다리 아래 왼쪽으로 샛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직진하시면 효종대왕릉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시면 세종대왕릉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효종대왕릉을 먼저 가신다면 오른쪽 데크길로 연결해서 걸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제 작은 세종교가 나왔습니다. 다리 입구에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요. 유명한 명소답게 버스 노선이 아주 다양합니다. 버스는 대부분 여주역을 경유하는데요. 시간도 30분에 한 대씩 있어서 여유 있는 편입니다. 이곳이 세종대왕릉이라고 부르는 영릉입니다. 정확히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작묘입니다. 입구에는 세종 역사문화관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고 들어가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부에는 세종대왕과 관련된 역사와 다양한 전시품이 있습니다. 능 입구에는 커다란 세종대왕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추구기 등 다양한 과학기구도 전시되어 있고요. 이곳은 제사를 당담했던 영릉 제실입니다. 능의 규모가 크다 보니 제실의 규모도 상당히 크네요. 입구에서 능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 걸리니 왕복 시간을 고려해서 버스 시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버스 시간이 많이 남아서 택시를 불렀는데요. 카카오 택시가 잘 잡혔습니다. 세종대왕릉역까지는 대략 15분 정도, 요금은 9,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만약 오늘의 코스를 거꾸로 가실 생각이시라면 세종대왕릉역에서 출발하시는 게 더 가깝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코스는 새로 생긴 남한강 출렁다리에서 출발해서 아름다운 강변과 숲을 지나 세종대왕릉까지 이어지는 약 9km 코스였습니다. 슬기로운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